안녕하세요, 이채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삭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켓 가공에서 깊이 가공, 윤곽의 깊이 가공하고 거의 별 차이는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을 이제 체크를 하면 깊이 가공 한다 라는 얘기죠. 깊이 가공을 체크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 깊이에서 그냥 작업하는 거죠. 자, 최대 황삭 간격, 이거는 이제 윤곽 가공에서 설명을 드렸죠. 최대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 여기에 들어간 값이 2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2mm씩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2보다 작게. 한번 내려갈 때 이 깊이가 최대 간격보다 작게, 이하라고 했죠. 2보다 작은 값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삭, 제거해야 될 황삭의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를 2라고 하는 그 절삭 깊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제거하겠다. 자, 정삭 횟수는 이제 맨 마지막 바닥에서 정삭을 줄 건지 말 건지, 만약에 이제 정삭을 하겠다라고 2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정삭 여유, 여기 있는 정삭 간격만큼을 남겨놓고 그 영역을 황삭 영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삭 간격을 뺀 그 값을 대해서 황삭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구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 유지는 우리가 깊이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윤곽 형상, 이제 포켓도 마찬가지겠죠. 포켓 형상에서 안에서 이렇게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한번 작업을 다 끝내놓고 다음 깊이로 내려갈 때, 첫 번째 깊이, 두 번째 깊이, 세 번째 깊이라고 했을 때, 처음 깊이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깊이로 내려갈 때 이속 높이까지 떴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공구 유지를 체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갈 건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예제가 있는데 여기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안에 이 부분을 작업할 거죠. 이 부분을 작업할 거다라고 선택해 주시고, 자, 공구는 3평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3파이짜리 평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다. 링크 파라메타에서 재료 상단은 어디냐? 일단 재료 상단을 위에 있는 여기로 찍고요.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해서 하겠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움직이는 걸 보니까 공구가 내려와서 안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넓혀가면서 제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이 정삭인데, 정삭 간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정삭이거든요. 여기 간격보다 더 큰데, 기본적으로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3파이니까 1.5 간격인데, 여기는 정삭 간격이 2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됐는데, 정삭에서 2.5로 되어 있네요. 정삭은 작게 0.5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0.5를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재생성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었는데 맨 마지막 경로가, 지금 마지막 경로가 좀 짧아졌죠. 자, 더 줄여볼까요? 0.5를 내가 0.2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계산을 눌러보면 차이가 느껴지죠. 자, 그리고 정삭할 때는 진입복귀를 정삭 간격 정도만 1로 주겠습니다. 0.5 정도만 쳐도 되겠죠. 이게 형상이 좀 작기 때문에 0.5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계산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진입복귀가 작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보죠.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지금 가공 깊이가 절삭돼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절대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를 중간점을 찍었을 때 17이네요. 17에 대해서 23, 17에 대해서 23이니까 6 정도 되네요. 그러면 깊이 가공 2mm씩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삭 간격 일단 주지 않고요.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깊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확인할 때 얘를 클릭해 보면 경로가 이건 여기를 체크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경로가 보여야 되는데 이 경로가 미리 안 보여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전체를 체크해도 안 보이네요. 일단은 얘를 완전히 간 상태로 만들어 놓고 클릭해 볼까요? 그래도 안 나오네. 얘를 체크해서 볼까? 어느 깊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나오진 않네요. 이렇단 얘기는 전부 선택해서 경로를 봐야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전부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바닥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되네요. 왜 경로가 안 보이지? 자, 지금 경로 보기를 지금 여기로 돼 있어. 이거는 이전 경로를 숨기는 거, 이거는 이전 경로를 숨긴 끄기, 그러니까 보이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보이네요. 이제 아까는 왜 안 보였을까? 자, 이건 전체, 그리고 이거는 1번 경로, 이게 첫 번째 깊이의 경로죠. 그 다음 이거는 두 번째 경로, 이거는 세 번째 경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가 지금 트레이 모드, 얘는 실행 모드 이렇게 있는데, 실행 모드로 하면 안 보이는데요. 여기 트레이 모드로 하니까 보이네요. 자, 1번 경로의 깊이는 21에서 하고 있고요. 2번 경로의 깊이는 2번 경로의 깊이인데, 이 Z값이 여기를 클릭을 해야 보이려나 봐요. 자, 여기 클릭을 했어요. 19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경로, 여기도 일단은 클릭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어느 위치를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위치가 17, 이게 최종 깊이가 바닥이 17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여기는 19, 그 다음에 여기 경로는 17,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전체를 이렇게 보이게 해서 봐도 돼요. 근데 한번 보죠. 전체를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그 실행되는 기준으로 해서 보이겠다. 자, 현재 이 깊이가 21이에요. 21이고요. 21인 깊이에서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서 떴다가 옆으로 옮겨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키보드 S를 한번 눌러볼까요? 현재 깊이가 21, 21에서 지금 정삭하고 있는 거죠. 측면 정삭을 하고 있고, 다시 떴다가 또 헬리코로 내려가서 다음 깊이가 19인 위치에서 19로 다시 내려왔네요. 다음 깊이가 Z가 19인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19인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깊이 이동을 할 때 한번 작업을 정사가 끝내고 떴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떴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에서 깊이 가공해서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재생성한 거하고 차이점을 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구 유지를 체크하지 않은 거, 얘는 공구 유지를 체크한 거. 근데 똑같아요. 체크하지 않았죠. 얘는 공구 유지를 체크했어요. 자,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떴다가 정삭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황삭을 하죠. 근데 깊이 가공을 할 때
끝나는 위치, 깊이 전 단계에 끝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고, 그 다음 새로 시작하는 위치가 이제 헬리컬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가서 하기는 맞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깊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깊이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깊이 유지가 될까? 진입 페릭스를 일단 다 꺼보겠습니다. 여기도 진입 동작 안함으로 하고요. 얘도 진입 동작을 안함으로 하고 전부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1번. 자, 이게 이제 1번 경로고요. 이게 2번 경로예요. 아, 좀 차이가 보이죠? 그죠? 보이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헬리컬이 없어졌으니까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정사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정사를 끝내고 나서 떠서 다음 위치로 가죠. 이게 다음 이제 황사 위치로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삭을 이제 정삭을 할 때도 지금 황삭을 끝내놓고 뜨지 않고 바로 가네요. 측면에서 공구유지 체크되어 있나? 측면 가공할 때 공구유지 정삭하고 나서 가까운 위치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공구유지를 체크했다면 이렇게 가겠죠. 일단은 이제 정삭을 끝내놓고, 자, 정삭 이 깊이에서 이제 끝났어요. 이 위치에서 이속 높이가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그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뭐 사이에 뭔가가 있거나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 바로 옆으로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안에 아일랜드 형태가 없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가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즉 현재 끝나는 위치의 Z값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시작 위치, XY 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이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구 유지를 체크했을 때 현상이고요. 자, 아일랜드 깊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일랜드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가공을 할 때, 여기에다가 아일랜드 형상이 지금 딱히 없어서 여기다가 아일랜드 형상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 보기를 해서 대충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원 그리기에서요. 여기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하나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을 F4 눌러보시면 F4보다 다이나믹이 낫겠나? 이동해서 다이나믹으로 이 원의 센터점을 찍고요. 자, 원을 갖다가 여기 이쯤에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동일한 높이에서 왔죠. 온 상태에서 이 Z값을 서서히 내릴게요. 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한 이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엔터 2번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이 상단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간 걸 볼 수 있고, 얘를 체인으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체인 추가, 와이어프레임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체인이 추가가 됐죠. 추가된 상태에서 얘를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했더니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공구가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안에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고, 자, 작업하고 있는데 이때 형상이 어떻게 미절사 때문에 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재료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재료 설정을 할 때 그 대각 모서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기에서 모든 끝단으로 이 면에 대해서 커브를 외측 것만, 내측 바깥쪽 것만 생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생성을 하고 이 형상을 가지고 소재 형상을 그냥 여기서 만들까? 뭐 만들어도 되겠죠?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가지고 만들죠. 아랫 방향으로 크기는 한 10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얘를 레벨을 바꾸겠습니다. 레벨. 그래서 레벨은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레벨 변경을 클릭해서 얘를 이동을 시키겠다. 10번에다가 이동을 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작물 설정을 얘로 할게요. 이 대상으로 공작물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끄겠습니다. 레벨을 꺼야 되는데 뷰에서 보시면은 이제 레벨 관리자를 활성화를 시키고 10번을 끌게요. 일단 레벨을 꺼놓고 방금 생성한 경로를 모의 가공을 클릭해 보시면 자, 레벨은 껐지만 소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재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때 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대상 도형이 있는 위치가 여기가 -2라고 했죠. -2인 위치를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경로가 생성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아일랜드 면 가공이 아니고 일반 가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 이때 그 아까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 유지는 체크고 아일랜드 깊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볼까요? 자,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모의 가공을 체크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아일랜드라고 하는 위치, 아일랜드 위치가 여기죠. 대상 도형에 이게 Z가 -2인가 그럴 건데 그 위치에서 얘가 경로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아일랜드 위치에서 -2인 위치에서 경로를 생성했다.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경로가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남겨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이 대상 아일랜드 면 이거를 이제 체크하게 되면 이 위치에서 경로가 이 위치까지는 경로가 전체적으로 생성되다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회피해서 남겨놓고 경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깊이 가공 간격을 좀 작게 줘 볼게요. 한 1.5 정도. 지금 2로 줬기 때문에 딱 2로 걸뜨기를 맞았어요. 그러면 깊이 가공 간격을 이제 최대를 1.5로 해 보겠습니다. 1.5로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자, 얘를 모의 가공해서 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깊이 가공을 할 때 1.5를 줬기 때문에 총 거리가 6이거든요. 6 정도 되는데 1.5를 줬어요. 그러면 6을 1.5로 하면 1.5씩 해서 3번? 아니, 3번이 아니야. 4번? 4로 곱하면 4에서 4, 5, 20이니까 6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정도 내려가면은 될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 1.5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Z-3에서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못 지나가고 이 부분을 남겨놓고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할 때 이 아일랜드의 Z값을 얘가 체크 인식을 해서 지나갈 수 있는 높이면은 지나가고, 지나갈 수 없는 높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돌면서 지나가지 않고 형상을 만들겠다. 자,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깊이를 인식하겠다,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브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경로를 이렇게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된 경로는 G코드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G코드를 출력을 했을 때 자, 백프롯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경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평면 보기 했을 때 보시면 이 동일한 경로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작업한 거예요. 동일한 경로를 4번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XY 위치가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깊이값만 바꿔서 생성하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줄겠죠. 그래서 이랬던 프로그램을 조건에 들어가서 우리가 윤곽하고 똑같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을 체크해서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백플롯 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경로는 똑같은데 그 보조 프로그램 쓰지 않고 생성한 것은 이제 라인이 946 라인이고요. 보조 프로그램을 써서 한 것은 210 라인이에요. 라인 수는 블럭 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은 왜 얘는 이렇게 라인 그 블럭 수가 적냐? 이거는 보조 프로그램 방식을 써서 그래요. 자, 보조 프로그램을 이것밖에 안 되나? 자, 보조 프로그램 이거 하나 만들었고요. 아, 하나가 아니네요. 여기 또 만들었네요. 그래서 세 개를 만들었네. 그러니까 형상 가공하는 거,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입할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보조 프로그램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98 P1001번, M98 P1002번, M98 P1003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업이 됐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적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조건에서 보조 프로그램 부분 체크 끄겠습니다. 자, 끄고 자, 여기 깊이 방향 가공. 이게 예전에 그 윤곽 가공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스텝 다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스텝 업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런 개념이죠. 경로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온 형태. 그리고 언더컷은 뭐 T커터라든지 더브테일, 뭐 롤링팝 이러한 공구들이 해당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스텝업을 체크하게 되면 이 정삭 경로가 위에 가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스텝 다운은 정삭 경로가 밑에 가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스텝 다운은 위에서부터 작업할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능은 없었는데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뭐 전에 윤곽 가공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깊이 가공 기준이 있는데 윤곽 기준, 깊이 기준, 이것도 그 윤곽 가공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윤곽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은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형상이 두 개가 있었을 때 하나의 윤곽을 다 작업하고 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깊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이 깊이를 한번 하고 오른쪽 다른 대상 깊이하고 이쪽 대상 깊이하고 대상 깊이하고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형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속 높이가 떴다가 올라갔다가 떴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깊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사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윤곽에서도 이제 경사 가공이 있었죠. 그래서 경사 가공을 이용해서 경사진 면을 작업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포켓 영역에서도 가령 이제 지금 EV를 작업을 하는데요. 안에 이제 영역이 있고 바깥에 영역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를 삭제를 하고요. 안쪽에 있는 이 면들을 약간 경사를 줘볼까요? 지금 경사가 없죠. 경사가 없는데 이 면들을 경사를 줘보겠습니다. 지금 얘하고 얘는 남겨둬도 되겠고요.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그 포켓 가공을 하는데, 포켓 가공이 아니라 일단 경사를 줘야 되겠죠. 솔리드에서 경사가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끝단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줘보겠습니다. 끝단으로 경사 주겠다. 끝단으로, 아니면 면으로.
면으로 해도 되겠죠? 면으로 경사를 주는데, 경사를 줄 면을 선택해라.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면, 이 면을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사가 들어갔나? 경사가 지금 바깥으로 먹는 것 같아요. Alt S를 해서 보면 안으로 먹었나? 안으로 먹은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안쪽 부분이, 밑에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안쪽으로. 그래서 5도가 경사가 됐는데 한 10도 경사 줘볼까요? 10도. 자, Alt S를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안에 부분이 안쪽으로 경사가 주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경사를 주어 놓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윤곽으로 해도 되는데 포켓 가공을 이용을 해서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해서 체인을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루프 형태, 이렇게 체인을 선택하고요. 공구는 3파이짜리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공 형태고,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으로 내측에서 외측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진입뽑기는 그냥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삭은 정삭 일단 하지 않을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리드랍도 마찬가지로. 자, 깊이 가공은 0.5mm씩 하겠습니다. 0.5mm씩 하겠다. 그리고 가공 깊이는 재료 상단은 여기고 가공 깊이는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로가 생성된 걸 보면 좀 단면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단면을 보기 위해서 평면에서 지금 정면을 단면으로 할까 하는데, 작업 평면을 추가를 해서요. 솔리드의 면 다이나믹으로 할까? 다이나믹 체크를 해서 여기 가운데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평면을 잡아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약간 돌릴까요? 이렇게 90도만큼 돌리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섹션을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섹션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면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 보고 있는 것은 정면 보기를 해서 보면, 일단은 뷰 방향은 그냥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평면을 해놓고요. C도 마찬가지 작업 평면도 평면으로 해놓고요. 단지 뷰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일반 가공 형태로 여기 있는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쭉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그 툴패스 검증을 체크해 보면, 여기 작업하고, 자, 여기는 지금 위에 있는 엣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정상적으로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얘가 이 경로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생성이 될 수 있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공되는 부분이 이쪽 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조건에서 뭘로 할 거냐면 여기를 깊이 가공해서 각도 값을 주겠다. 경사 각도를 얼마? 10도. 자, 아일랜드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아일랜드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아까 이랬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는 경로 검증으로 해서 보죠.
자, 공구가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는데 그 경사진 면을 쭉 따라서 모서리 부위가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경사지게 가공할 수 있다. 그럼 끝부분이 정확히 일치하죠. 공구 끝단하고 절삭 부위가 일치하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경사 가공 부분을 체크를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잠깐 섹션을 껐다가 안쪽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를 체인으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체인 추가를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얘를 추가를 하고요. 자, 안쪽 것도 경사를 주는데 안에는 5도만 주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5도를 경사를 줬으면은 이 형상도 좀 차이가 느껴져야 되니까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경사를 5도를 주고 형상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섹션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간이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나올까? 지금 체인이 이게 추가가 지금 자른 형태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평면을 하나로 잡죠. 다이나믹으로 잡는데 이 대상의 센터 4분점 이렇게 잡죠. 4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90도로 회전을 시키고 다음 확인을 눌러서 하나를 더 잡는데 섹션을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경로가 생성이 됐을 때 섹션을 이제 잘랐을 때 자르는 부분 이걸로 되면은 지금 이게 확인하기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홈에서 경로 확인을 할 때 이 끝부분인데 끝부분 여기다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구가 경사면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가게 해서 지금 어디니? 여기 이 지점을 다시 4분점에서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맞추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래도 안쪽에 지금 여기 보면 엣지 부분이 이 경사면을 타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안과 밖이 잘못하면 만나겠네요. 폭이 좁아서. 그래서 계속 가나? 자, 모의 가공을 해서 볼까요? 모의 가공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서 보면 여기는 못 들어가네요. 좁아서 모델 형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얘도 그 단면 보기를 해서 X하고 Z축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본 모양 체크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약간 이동을 시켜 가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가공이 안 된 부분이 못 지나가서 제대로 이제 면이 안 만들어진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경로가 좀 덜 생성이 되고 있어요. 폭이 좁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부분, 안의 형상을 아일랜드라고 하고요. 아일랜드. 그 다음에 외측 부분이 있는데 따로따로 경사값을 줄 수 있다. 외측은 10도를 줬고 아일랜드는 5도를 줬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을 살펴봤는데, 자, 설명이 한번 보면은 아일랜드 경사 각도, 이게 아일랜드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사, 면 경사고, 아일랜드 깊이 적용,
건지 아일랜드 깊이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를 인식을 해서 깊이 가공을 하다가 이 아일랜드 대상 도형의 Z값이 만났을 때 지나갈 건지 아니면 지나가지 않고 작업을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아일랜드 경사 각도는 여기를 이제 경사지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경사값을 얼마를 줄 거냐, 수직에 대해, 수직이 0도니까 수직에 대해서 몇 도, 여기도 수직에 대해서 몇 도 경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황사학에서 깊이 가공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